제 이야기는 서울의 어느 주택가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서도환은 카페 종업원이나 온갖 식품 공장에서 배달 일을 하는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기의 가게를 세웠죠. 도안의 아이스크림 카페는 뛰어난 맛과 메뉴로 인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가게였다. 이 집 아이스크림 맛의 비결은 모두 도안 도일 형제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도안이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도일이 가장 먼저 맛을 시험했는데 시각장애인이지만 남다른 미각을 갖고 있는 도일은 최상의 맛을 찾을 때까지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형, 단맛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래? 난 만들면서도 몰랐는데. 역시 네 미각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두 형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성만의 손까지 거치면 보는 맛까지 가미된 완벽한 아이스크림이 완성됐다. 야, 역시 성만이 데코레이션 실력은 대단해. 그러던 어느 날 어서 오세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낯선 사내가 형제의 가게를 찾았다. 실례합니다.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견우 아이스크림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견우 아이스크림에서 여기 무슨 일을 찾아온 겁니까? 이런 좋은 아이스크림을 이 동네 사람들한테 팔기에 너무 아까워서요. 뭐라고요? 이 가게를 이제 그만 팔아버리고 우리 제품 개발팀으로 오세요. 우리 체인을 통해 판매되면 두 형제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전국에 판매될 텐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어서요! 나가라니까! 나중에 후회들 말고 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제 그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견우는 한국식품업계 대부 서준섭 회장이 새로 시작한 외식 브랜드였다. 그리고 서 회장은 두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가진 견우 아이스크림 체인만도 500개가 넘을 텐데 굳이 우리 가게까지 꼭 이렇게 없애야만 하는 걸까? 아버진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건 뭐든 가차없이 제거하는 분이시잖아. 아이스크림을 유난히 좋아하는 두 형제는 최고급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꿈이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였던 서 회장은 그 꿈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빠,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 좀 우리도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하나만 놔주시면 안 돼요? 뭐? 아이스크림 기계? 니들은 어려서 안 돼. 그리고 공부나 열심히 이 녀석아, 이 자식들이 이거. 장차 자신의 후계자가 될 두 아들에게 필요한 건 공부뿐이라고 생각한 아버지. 그래서 두 아들은 늘 숨이 막혔다. 형제의 생일인 7월 7석을 하루 앞둔 늦은 밤. 생쥐처럼 지하실로 기어드는 도한과 도일. 무서워.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 몰라? 도한은 지하실에 기계를 숨겨놓고 아버지 몰래 밤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접 만드는 기쁨은 잠시였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이 어린 도일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꼭 오늘 밤에 만들어야 돼? 기계 들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 내일 생일 파티 때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든 아이스크림
자랑할 거 생각해봐. 좋지 않아? 좋아. 처음 만들어보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형제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는데 정신이 팔린 도한과 도일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만다. 안 되는가? 어떡해. 아빠가 좀 화내실 텐데. 아버지에게 들킬 것이 두려웠던 도한은 변압기부터 찾아 나섰다. 같이 가. 혼자 이렇게 무서워. 알았어. 내가 두꺼비 집을 올리고 올 테니까 넌 바닥에 있는 물건이나 잘 챙겨놔. 알았지? 근데 문제는 혼자 남은 그 동생 도일이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가 그만 유리병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유리병은 그 아버지가 수입하려고 가져온 그 밀가루 샘플이 담긴 병이었는데, 아이고 뭐 큰 사고 내면 안 되겠지 하면 사고 내면 큰일 나서 그 병 찾아보려고 일단 불을 켜려고 가스버너로 불을 밝힙니다. 근데 밀가루 입자 같은 게 그 떠들었을 경우에 그 공주에 퍼지거나 할 경우에는 불을 붙이면 금방 분진 폭발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지하실의 상황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도한.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 사고. 사방으로 튀는 파편에 시신경을 다친 도일은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됐다. 그날 이후 아버지인 서 회장은 도한을 잔인하리만치 엄하게 대했다. 도한 역시 동생의 눈을 멀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방황도 했지만 아이스크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진 않았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도한은 독립을 결심했다. 형이라면 충분히 잘해낼 거야. 아이스크림 제조의 기본부터 배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고맙다 도일아. 형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볼 거야. 바닥부터 경험을 쌓은 도한은 수년 만에 자신의 가게를 내는 데 성공하고 그것이 지금의 아이스크림 카페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만이 분통을 터뜨리며 가게로 들어왔다. 사장님, 부사장님, 견우 아이스크림에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사장님이 만드신 거하고 똑같아요. 뭐야? 두 형제에겐 오랫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제품이 있었다. 여름을 맞이해 출시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다. 형, 비밀리에 개발된 이 제품이 어떻게 견우 아이스크림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정말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말도 안 돼. 아버지 서 회장의 방해 공작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고소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상해. 이걸 먹어본 사람 우리 직원들 뿐인데 도대체 정보를 어떻게 빼낸 거지? 이건 형제의 가게를 빼앗으려는 서 회장의 선전포고인지도 모른다. 도한은 점점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가게는 개업 3주년을 맞았다. 그래. 요 며칠 나쁜 일은 다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해보자고. 화이팅!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정전인가 봐요. 이런. 아이스크림 녹으면 큰일인데? 다 꺼진 거야? 이것도 견우 아이스크림에서 한 짓 아니야? 아무리 집 나간 자식이지만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가게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하고 얼음을 전부 다 모아와. 최대한 아이스크림을 지켜야 돼. 그래. 빨리. 여기요. 근데 이 드라이 아이스도 조금 있으면 다 증발할 텐데 어쩌죠? 이 정도면 1시간 정도 버티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자, 오늘 우리 가게 개업 3주년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신 손님 여러분들께 귀족의 입맛이란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은 19세기 초까지도 왕이나 귀족들이 먹던 귀한 음식이죠. 오늘 오신 손님들에게는 귀족들이 먹던 그 맛 그대로 정통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중세 유럽 때 아이스크림 만들던 전통 수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비법인데 한 가운데에다가 커다란 통을 놓고 거기다 얼음을 넣고 소금을 탑니다. 이렇게 되면요. 얼음이랑 소금을 넣으면 비율에 따르면 그 소금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얼음이랑 소금의 비중에 따라 한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통을 넣고 그 한가운데 그다음에 재료를 넣으면 이렇게 가운데 가장자리부터 얼어가는데 가장자리가 어는 걸 점점 떼어줘 가면서 천천히 젓고 또 덮어뒀다가 이러길 반복합니다. 그런 방법을 도한이 생각해내죠. 배전판에 물이 차 있어. 그것도 콘센트마다 다. 누군가 일부러 물을 부어 정전을 시킨 게 분명해. 틀림없이 견우 아이스크림 드실 거야. 그래? 거기서 시킨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고 있어. 누가? 성만이 너! 네가 정전을 일으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부사장님? 내가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청각이 예민하다는 거 잊었어?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고. 네가 배전판으로 사라진 다음에 정전이 됐어! 설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얼음을 가지러 왜 창고로 안 가고 사무실로 들어갔지? 거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리던데. 설마 사진을 찍은 거니? 그러고 보니 전에 있었던 견우 아이스크림 사건도 네 짓이니? 너 뭐하는 놈이야? 그때 견우 아이스크림의 회장이자 두 형제의 아버지인 서 회장이 나타났다. 그만들 해. 그래. 그 친구 견우 아이스크림 직원이 맞다. 회장님!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아이스크림 체인까지 만드시더니 이제 저희 가게까지 뺏으시려고요? 나는 회장직 은퇴를 앞두고 너희들 시험을 했던 거란다. 시험이라고요? 경영자로서 너희들 자질을 테스트한 거다. 서 회장은 두 형제가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 그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만을 도한의 가게에 취직시켜 두 형제를 감시하게 했던 것이다. 가게를 빼앗으려고 위협했던 남자도 이 가게를 이제 그만 팔아버리고 대전판에 물을 쏟아 일부러 정전을 일으킨 성만도 모두 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본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해 서 회장은 두 형제를 시험했던 것이다. 시험 결과는 합격이다. 너희는 가게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오늘처럼 정전 사고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기질도 있더라. 너희에게 이 가게를 팔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 서 회장은 두 형제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내 아이스크림 회사 이름이 견우 아이스크림의 견우라는 이름은 7월 7석에 태어난 도한과 도희를 생각하며 붙인 것이었다. 너희들 생일이 아버지의 재력보다는 자신들의 꿈을 쫓아 부지런히 노력하는 두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로서 부끄러웠다는 서 회장. 견우 아이스크림은 그런 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 만든 것이었다. 너희가 집을 나간 후에 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했어. 견우 아이스크림 체인은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어서
그 몇 년 후에 서 회장이 은퇴하자 도화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도일과 성만은 견우 아이스크림의 공동 개발 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도일의 미각과 성만의 그 푸드 코디네이션 능력은 많은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매년 7월 7일마다 이들은 견우 아이스크림 전체인점에서는 귀족들의 입맛이라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이 견우 아이스크림의 명물 이벤트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